이게 2020년 1에 나왔던 문제죠. 2020년도에도 있었어요. 전압이 22,900, 주파수 60Hz, 선로 길이가 7km고요. 1회선에 삼상 지중송전 선로가 있는데 삼상 무부하 충전 전류하고 충전 용량 계산해라. 자, 이제 이거는요, 지금 지중이라고 했지만 만약에 문제를 가공으로 내도 별로 그 상관이 없다는 건데, 가공으로 낸다는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선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선로가 가고 있을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선과 선 사이의 전압은 선간전압이에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전선로에서는 공칭전압이라고 부르죠. 노미널 볼테이지. 그런데 선과 대지 사이의 이 전압은 상전압이 아니에요. 이 전압은 뭐예요? 이로 표현하고 요 전압은 대지전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선로에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전선로에서 계산한다면 모든 전압의 기준은 뭐다? 다 대지전압 기준이에요. 전선로에서 본다면 대지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한상, 요렇게 하면 또 한상이 되죠. 한상. 또 이렇게 하면 한상이 되니까 세 상을 계산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 첫 번째는 충전 전류입니다. 충전 전류는요, C에 흐르는 전류가 XC분의 2가 됐을 거예요. 왜? 지금 전선로라고 그랬습니다. 선로. 그렇죠? 전선로라고 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면 오메가 C분의 1의 2가 돼서 오메가 C2가 되는 거는 맞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C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뭐라고요? 작용 정전 용량이에요. C는 어떻게 풀어요? 삼상에서는 CS 플러스 3CM으로 준단 말이죠. 원래는 이렇게 줄 건데 이거를 이렇게 안 주고 그냥 일선당 작용 정전 용량을 전부 다 줘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됩니까? 요건 일선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충전 전류로 계산하니까 오메가 C, 오메가 2파이 곱하기 60, C는 얼마예요? 0.4 마이크로페로, 킬로미터당인데 몇 킬로예요? 7킬로. 루트 3분의 22,900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선로에서 대지전압은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다. 선간전압 공칭전압인데 22,900처럼 이렇게 주어지는 전압은 다 뭐예요? 대지전압이란 말이 없으면 다 공칭전압이란 말이에요. 선간전압. 그래서 루트 3으로 나누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냐? 13.96이 나왔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는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만 충전 전류를 구하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요 근래는 두 개를 구하라는 거야. 충전 용량은 제가 뭐라 했어요? 전류는 한 선의 전류를 구하지만, 일선당 한 선의 전류를 구하지만 용량은 뭐다? 삼상 충전 용량이기 때문에 3배 해야 된다. 자, 용량이란 건 뭐야? 전압 곱하기 전류 하시고 여기다 3배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3배 루트 3분의 22,900에다가요, 충전 전류 좀 전에 구했잖아요. 13.96으로. 그죠? 그래서 13.96을 하시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단위를 계산하는 거죠. 자, 그래서 553.71 kVAR이에요. 무효전력이죠. 무효전력. 충전 용량이라고 했으니까 kVA로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무효전력이다. 이건 콘덴서 용량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요 식에서 3배 2고, 좀 전에 얘는 어떻게 됐어요? 오메가 C2였으니까 3배 오메가 C2의 제곱이 콘덴서가 달려있을 때, 각각 상에 콘덴서가 달려있을 때 쓰는 충전량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콘덴서 문제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기서는 선로라고 나오면 기본적으로 대지전압을 기준으로 하겠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먼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1회에 출제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두 번째요. 자, 용량이 500kV인 변압기에 역률이 60% 지상 500kV의 부하가 접수되어 있는데, 캐패시터를 써서,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예요. 보세요. 역률이 60%였는데 역률이 90%가 됐대요.
증설할 수 있는 용량은 얼마냐 이거죠. 자, 용량은 500kV예요. 자, 유효 전력이 첫 번째는 500이었는데 0.6이었으니까 300kW예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래 왜 떨어진 거야? 이러는 거죠. 그죠? 떨어진 문제는 이따 뒤에 나옵니다. P2는 얼마냐면 500 곱하기 0.9를 한 거예요. 450kW가 나온 거죠. 이때 늘릴 수 있는 부하의 양은 얼마야? 부하의 양은 얼마입니까? 450에서 300 빼서 150kW 늘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변압기가 500kV에 부하가 500kV, 부하가 변압기 용량을 다 썼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였다라는 거예요. 요게 피상전력인 거죠. 요게 유효전력이고요. 무효전력이었는데 역률만 개선해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만큼의 유효분을 더 쓸 수 있는데 그것이 얼마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와 같이 그저 계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내용은 그죠? 요런 내용은 증설할 수 있는 부하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2022년도 1회에서 줬던 거는 이건 사실 뭐냐면 여러분한테 그냥 점수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똑같은 문제죠. 캐패시터에 그죠? 전력용 캐패시터예요. 맞아요? 아니 C에 흐르는 전류니까 C에 흐르는 전류는 뭐야? XC분의 2 어디에서요? 전선로에서. 그럼 또 뭐야? XC분의 V 뭐예요? 콘덴서에서예요. 두 개 전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공식은 쓸 건 아니니까 얘를 쓰면 어쨌든 오메가 C분의 1의 V이기 때문에 오메가 CV 즉 뭐예요? 2파이 F의 CV의 타입이니까 주파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이 C에 흐르는 전류는. C에 흐르는 전류는 뭐다? 주파수에 비례하니까 주파수가 지금 50Hz 든 게 60Hz라니까 1.2가 됐을 거 아니에요. 몇 프로 증가된 거예요? 이걸 120%라고 하면 안 되죠. 20% 증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빵을 샀는데 값이 20% 올랐다라고 하면 100원에 사던 빵을 120원이 된 거지만 120% 올랐다 그러면 얘기는 다른 거죠.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20% 그죠? 증가됐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이 내용은. 그래서 요게 이제 콘덴서에 대했던 문제인데 이 얘기를 다시 전기실기에 2022년 1회에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네 번째로 봅시다. 산업기사 2022년도 1회에는 뭐가 나왔느냐? 삼상 200V 20kW 유도전동기인데 영유 60% 운전하고 있어요. 델타 결선했을 때 병렬 설치해서 전력용 콘덴서를 델타로 결선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문제. 그렇죠? 왜 그러냐? 문제가 Y로 결선했을 때도 있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Y인지 델타인지 문제 확인해야 된다. 그 상태에서 역률 계산할 때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하고 캐패시터 용량 계산해라 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보면 얘들은 콘덴서기 때문에 콘덴서를 델타로 결선했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전압은 어디다 줍니까? 여기다 주는 거예요, 전압? 아니죠. 단자에 전압을 주는 거예요. 그때 콘덴서가 됐건 코일이 됐건 뭐가 됐건 이 콘덴서, 이 소자에 걸리는 전압은 2로 해서 이 전압이 바로 뭐예요? 상전압이고 이게 성간전압인 거죠. 우리 좀 전에 했어요. 콘덴서 용량, 그러니까 충전 용량 할 때도 항상 삼상은 이렇게 계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델타 결선이 뭐야? E하고 V하고 똑같으니까 이거는 마음속의 전압이지 준전압은 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3배 오메가 C의 V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배 2파이 곱하기 60에 그죠? 뭐 이렇게 해서 쭉 계산을 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도 콘덴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콘덴서를 다 달았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다 전압을 건 거죠. 근데 우리 마음속의 전압은 어떻게 돼? 소자에 걸리는 상전압은 여기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콘덴서 용량은 똑같잖아요. 3배 오메가-C의 2의 제곱인데 주어진 전압은 얘니까 항상. 그러니까 뭐예요? 2가 뭐니까요? 루트 3분의 V가 되는구나. 여기서 2는 전부 다 무슨 전압이라고요? 대지전압 아니야? 상전압이라고 맨날 대지전압이라는 사람이 있어 또. 자, 그래서 3배 오메가-C의 루트 3의 V의 제곱을 하니까 오메가-C V 제곱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보세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력용 캐패시터 용량은 P의 탄젠 세타 1 마이너스 탄젠 세타 2니까 요 킬로와트인 것만 조심하면 되죠? 20킬로와트. 역률이 얼마예요? 60%였어요. 이거를 얼마로 바꾸라는 거예요? 80%로 바꾸라는 거예요. 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계산을 했더니 11.67이 나왔다 이거예요. 요거는 사실 앞전에 기사 관련도에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데 델타 결선했을 때니까 얘인데 이때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래. 정전 용량 3배 오메가 V제곱분의 QC가 된 거죠. 이해됩니까? Q가 얼마예요? Q가 지금 보니까 11.67이었어요. 그렇죠? 여기는 3배예요. 2 오메가 2파이 곱하기 60.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주파수가 안 조져 있으면 어떡하면 그냥 60Hz 여기도 주파수 안 조져 있잖아요. 산업기사 문제 되는데 산업기사 문제도 제가 눈치껏 찾아봐도 주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60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걸 또 굳이 그죠? 오류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200의 제곱해서 뭐요? 마이크로페럿이니까 아예 10의 육순 계산하시면 되죠. 해서 계산합니다. 계산했더니 257.96 마이크로 페럿이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콘덴서 용량과 지금 오늘 시간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콘덴서 용량하고 뭐하고 다르다? 콘덴서 용량하고 뭐하고 다르다? 콘덴서 용량과 충전 용량은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충전 용량은 뭐가 기준이야? 대지전압 기준이고 콘덴서 용량은 뭐가 기준이다? 성간전압 기준으로 해야 되지만 실제는 상에 걸리는 전압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 얘기가 다릅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 두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기사에는 또 어떤 문제가 콘덴서와 적합한 문제가 있었는가? 공사 산업기사에는 없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근데 공사기사 실기 2022년도 1회, 이번 연도 1회 보면 전력용 콘덴서 설비를 위한 개통도입니다. 전력용 콘덴서 하는데요. 잘 보세요. 전력용 콘덴서 설비를 보호하재요. 그러면 문제도 안 넘겨봤어요. 그죠? 1번, 2번 적합한 기비 역할에 대해서 하는데 안 넘겨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보호라고 하는 건 설비를 보호하려고 하면 뭐 퓨즈라든지 이런 걸 써서 문제가 생기면 끊어내면 되는 거고요. 그거 아닌 다음에는 뭐예요? 보통은 차단기를 동작시킬 텐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과전류가 흐르는 경우. 그 다음에 콘덴서는 뭐예요? 과전압이 걸리는 경우나 상시전원 정전, 즉 부족전압이 걸리는 경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퓨즈를 통해서 끊어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로 계전기에 대한 세 가지가 시험이 많이 나온다. 이게 지금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기사하고 공사가 막 혼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 공사했었으니까 이거 공사하니까 나는 안 해 그랬는데 만약 기사에 나오면 어떻게 돼? 오늘 한 게 한 문제 맞는 거예요. 그냥 점수상으로 보면 거죠. 점수상으로 보면 몇 점이에요? 한 6점 정도 그냥 맞추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과전류 계전기는 OCR이었고요. 과전압 계전기는 OVR이에요. 부족전압 계전기는 UVR입니다. 계전기 남바로요. 51번이고 59번이고 27번입니다. 이 정도는 그죠?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는데 이제는 이거를 알고 자, 이걸 알고 가봅시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는 이걸 알고 1번, 2번에 적합한 기기의 명칭을 쓰고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라. 자, 1번, 2번이 뭔가 봅시다. 1번, 2번인데 뭔가 PT 뒷단에 있어요. 전압과 관련된 애들인 것 같고 그 다음 뭐야? 여기 뭐야? OCR은 있네요. 이미 CT 뒤에. 그럼 이 뒤에는 뭐야? 전압과 관련된 애들. 1번이 과전압 계전기고 2번이 뭐예요? 부족전압 계전기겠구나.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T 뒷단에 OCR, OCGR, 그죠?
PT 뒷단에 OVR, UVR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 두 개란 뭐야? 과부족 전압계정기가 되는 거죠. 하나의 역할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1번의 명칭은 뭐야? 과전압계정기. 이건 벌써 제가 다 풀어버렸죠? 과전압계정기, 부족전압계정기예요. 이미 2번은. 자, 그래서 우리가 콘덴서예요. 콘덴서에 직렬 리액터가 설치가 지금 돼 있습니다. 뭐냐면 콘덴서로 들어가는데 직렬 리액터들 이렇게 달아놓는단 말이에요. 콘덴서 갈 때. 그래서 직렬 리액터 같은 게 설치되면 콘덴서에 단자 전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직렬 리액터 설치 시에 콘덴서에 뭐가 올라가기 때문에 단자 전압이 상승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경부하시 같은 때, 경부하시를 하면 뭐야? 콘덴서에 충전된 값 때문에 전이 올라갈 수 있죠. 이래서 전압이 상승할 때, 이때를 대비하는 거고, 부족전압 계정기는요, 상시에 정전이 됐는데 정전 후에요, 그죠? 전압이 회복이 된 거예요. 정전이 끝나서 이제 상시전은 정전이 돼서 정전된 부족전압 계정이 동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동작을 시키냐? 전압이 회복이 다 됐단 말이에요. 전압이 회복이 됐어. 이제 회복이 됐는데 전압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부하는 아직 안 달렸어. 부하하고는 연결을 안 했어요. 전압은 한전에서 들어오던 전압은 회복이 됐는데 무부하 상태란 말이에요. 전압은 회복했는데 무부하 상태일 때 이때 콘덴서만 투입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겠죠? 왜? 가뜩이나 무부하면 전이가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이거까지 하면 어떻게 전이가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거를 콘덴서 투입을 막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수변전 설비 안에는 UVR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UVR이. 그래서 UVR은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렇게 그죠? 우리가 맨날 여러분들 기사 공부하면서 뭐 했어요? 기사 공부하면서 뭐 했냐니까 맨날 뭐예요? 직렬 리액터, 방전 코일, 그죠? 잔류전압 방전, 5조 파적 이것만 앵무새처럼 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는 계기를 삼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기사 실기, 이제 마지막인데, 전기기사 실기죠. 오늘 이게 시간이 엄청 걸릴 거예요. 전기기사 실기에 2020년도 1회에 나왔던 삼권선 변압기 문제입니다. 삼권선 변압기 문제를 제가 여기까지는 확인을 했던 거고요. 그 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1호사 계통의 전격과 이렇게 전격 용량과 전기차량이 3권선 변압기가 있는데 1차는 1호사, 2차는 66, 3차는 23이에요. 이랬는데 각 권선의 퍼센트 임피던스 100MV 기준으로 구해라. 이건 뭐 우리가 많이 했던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1차 입력이 100MV의 역률이 0.9인데 뭐예요? 진상이야 이게. 그렇죠? 3차에는요 50MV의 전력용 콘덴서까지 달아. 완전 진상이야 전부 다. 맞아요? 문제도 뭐야? 완전 진상이야. 이랬을 때 2차 출력하고 역률을 계산해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의 조건에서 운전 중에 1차 전압이 1호사일 때 2차, 3차 전압도 계산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확인했던 게 뭐냐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다. 이게 진상이라는 게. 그렇죠? 왜 그랬냐? 얘가 진상이면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력 개통에 대한 모든 책을 지금 근 한 달 동안 70 몇 권 정도 되는 전력공학, 송배전공학, 전력개통공학 책을 다 찾아서 이와 유사한 문제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는 이게 지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문제는 뭐야? 출제한 사람이 지상인데 진상으로 바꿔놓은 거야 그냥. 우리가 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요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력개통공학에서는 이걸 전부 다 뭘로 풀었어요? PU법으로, 즉 단위법으로 다 풀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가뜩이나 여러분들 관연도 문제 봐도 PU법만 나오면 지금 도란질 판인데 여기서 또 PU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죠? 그래서 그다음 복원할 때도 제가 총평할 때도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했던 건데, 확인을 아무리 해도 진상이 맞습니다. 진상도 진상이라고 안 써져 있었고 이렇게 리드라고 써져 있었다는 제보가 거의 100을 이뤄요. 그래서
진상이라고 보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방법 없죠, 이제. 뭐 진상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일단은 3권선 변압기이기 때문에요. 3권선 변압기이기 때문에 하나씩 해봅시다. 자, 보시면 1차는 154, 2차는 66, 3차는 23입니다. 3권선 변압기는요. 자, 1차, 2차, 3차예요. 조상 설비가 달려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를 1차로 하고 여기를 2차, 여기가 3차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써요? Y, 델타 결선으로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Y, 델타 형태로 많이 쓰는데요. 지금은 여기가 1549요. 여기가 66, 여기는 23kV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흐름상으로 보면 얘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얘에다가 공급을 이걸 해줘야 되는데 전력을 얘가 가는 전력에다가 뭐예요? 얘가 보상한 것까지 같이 가야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문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얘가 너무 그 역률이 떨어지거나 하면 보상을 해서 넘겨줘야 전압 변동이 적어지니까요. 이게 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흐름도상으로 보면. 됐습니까? 얘랑 합쳐서 일로 가는 게 아니야. 얘가 일로 간 거를 얘가 보상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요. 퍼센트 X2는요. 1차하고 2차는 9%예요. 100MVA 기준으로 하니까 100MVA 그죠? 얘기됐죠? 9%니까 얘는 100MVA 기준으로 했다니까 바꿀 게 없는 거죠. 왜? 문제에서 우리 뭐라 했어요? 100MVA 기준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자, 퍼센트 X의 2,3예요. 2,3는 3%인데요. 50MVA가 아니고 100MVA를 기준으로 하니까 6%가 됐을 거예요. 퍼센트 X의 3,1은요. 8.5%인데요. 얘도 50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2 곱하니까 17%의 리액턴스가 존재한다. 자, 여기서 리액턴스가 존재한다라는 거, 퍼센트 리액턴스가 존재한다는 거 중요한 얘기죠. 여기서는 뭐예요? 이 변압기에 1차 측이든 2차 측이든 3차 측이든 전부 다 뭐다? 퍼센트 리액턴스만 있다. 여기다 써놓을게요. 퍼센트 리액턴스만 있더라. 요걸 이제 하나 머릿속에 체크하고 가야 돼요. 시험 볼 때는 이게 못 써놓으니까 머릿속에 체크하고 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제가 뭐랬냐면 퍼센트의 X1은 2분의 1에 원 들어있는 거 다 쓰면 된다 했죠? 9. 원 들어있는 거 이거네요. 17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게 됩니까? 그러면 그죠? 요거 빼서 가니까 그죠? 11 되니까 10%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퍼센트 X2예요. X2는 2분의 1에 2가 써져 있는 거 9. 요거 2 써져 있는 거. 요거 2, 3. 6. 마이너스 17이에요. 마이너스 1%네요. 이게 됩니까? 야, 이거 마이너스 막 나오고 그래, 막.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퍼센트 X3는요, 2분의 1에 3 들어있는 건 어떻게 해요? 6%, 17%, 3일이니까 아니고 9를 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랬더니 얼마야? 7%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의 해답은 얘입니다, 일단. 이거는 뭐 누구나 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다가 제가 써놓을게요. 요게 10%, 여기가 얼마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차가 여기가 7%예요. 됐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여기까지로 끝.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 틀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 이 문제는 그냥 제꼈어요. 아니, 1번은 맞출 수가 아니에요, 최소한도. 맞아요? 그럼 잘 보세요. 두 번째 문제예요. 1차의 입력이 100MVA고요. 역률이 0.9의 진상이야. 맞습니까? 자, 얘부터 해결해 보자고요. 그쵸? 자, 이렇게 되면 1차의 입력으로 이만큼 들어갔을 때 2차에 나올 수 있는 출력. 자, 2차의 출력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자. 2차 출력을 계산하는데 잘 보세요. 유효 전력은 1차 들어갔던 거에 역률 곱해서
그대로 2차로 나오겠죠? 1차에 들어가도 2차로 에너지 전달되니까요. 그대로 전달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예요? 0.9에다 100 하니까 90 뭐가 돼요? 메가와트. 이해됩니까? 그럼 1차에서 줬던 무효 전력도 있겠죠? 루트 1-0.9의 제곱. 피상전력의 사인 세타 한 거죠. 자, 했더니 43.5가 나왔어.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까지 하면 여기가 뭐야? 아, 1차 측에서 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 보세요. 2차 측으로 올라오면 1차 측에서 주는 거하고 3차 측에서 보상한 게 같이 합쳐져서 갈 거라고. 그러면 3차 측에서 보상이 된 거, 여기서 보상한 내용을 한번 보자. 3차 측에는 50MV의 전력용 콘덴서가 있다고 합니다. 전력용 콘덴서니까 유효 전력은 없죠. 무효 전력은 얼마야? 50MVA래요. 아유, 이 50MVA의 전력용 콘덴서 용량은 무효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MVA로 쓴다 그랬죠? 아, 여기 다시 써볼게요. 메가 바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2차에 나갔던 거는 전체 유효 전력을 합쳐야죠. 1, 3차. 1차 측하고 3차 측을 합치니까 2차는 잘 따져보세요. 2차는 1차에다가 3차에서 요거는 뭐라 했어요, 제가? 보상, 전압보상을 해준 것까지 합쳐서 들어갔는데 1차는 지금 1차의 유효 전력이 얼마야? 이거 그러면 2차로 확인하니까 1차의 유효 전력은 2개를 더하면 됐을 건데 여기는 90메가와트고 3차 측에서는 없으니까 90메가와트 그대로일 거다. 맞습니까? 그럼 무효 전력은 얼마냐? 무효 전력 각각 2개를 더하면 되는데 얘가 43.59고요. 얘가 50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얘가 지상이니까 뺄 건데 얘도 진상이고 얘도 진상이잖아. 3차 측도. 잘 보세요. 얘도 진상, 콘덴서는 원래 진상. 아, 저 진상인 얘네들이 이게 더한 거죠. 그렇죠? 아니, 더한 거예요. 그래서 93.59 MVAR이 나왔던 거예요. 그럼 2차 출력을 구하는데 뭘로 구해? MVA로 구하라 했어요. 자, 그럼 2차에 피상전력을 구해봅시다. 루트 유효전력, 무효전력의 제곱이에요. 루트 90의 제곱 플러스 93.59의 제곱에서 계산했더니 얼마야? 129.84 MVA가 나온 거예요. 뭐가요? 2차 측에 대한 거예요. 지금 그죠? 됐습니까? 이랬는데 이제는 이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역률도 구하랬죠. 자, 역률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 대비 유효전력의 100분율 값인데 피상전력 2차 측 이미 구했죠. 129.84 유효전력은 얼마였어요? 90 곱하기 100을 했더니 얼마가 나냐? 69.32%가 나온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된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번 문제를 진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다. 제 생각에는 이게 지상으로 문제를 냈으면 여기만 빼주면 돼요. 큰 문제가 없죠. 여기만 빼줘버리면 돼요. 요거만 빼줘버리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진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죠. 참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저는 문제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 것 중에 확인해 봐야 될 게 요거 뭐 7% 10%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차의 역률이 69.32%입니다. 맞아요? 잘 보세요. 여기다 내가 써놓을게요. 1차는 역률이 얼마야? 0.9라고 그랬어요. 잘 기억을 하세요. 보세요. 역률 1차는 0.9라고 그랬잖아. 진상. 그쵸? 2차는 뭐예요? 2차도 어차피 진상이겠지. 왜 진상이에요? 무효전력이 지금 이거 다 진상이고 얘도 진상이었잖아요. 진상 역률 되는 거죠. 69.32예요. 그래서 2차 측도
역률이 0.6932예요. 진상이고. 그럼 3차는 뭐야? 3차. 3차는 역률이 얼마야? 0이죠. 왜? 콘덴서만 있으면 콘덴서 역률 얼마야? C의 역률 0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2번 문제도 이제 치우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는요. 1차가 154일 때 2차, 3차 전압을 구해라. 154고 2차는 66, 3차는 23이에요. 그런데 3권선 변압기라는 걸 지금 이 문제를 냈던 이유는 전압 변동률을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의 역률이 있고 퍼센트 리액턴스가 다 있으니까 전압 강화를 고려해서 전압 변동을 고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 변압기가 3권선 변압기 이렇게 그랬잖아요. 1차, 2차, 3차. 이 그린 거를 어차피 1차에서 전압을 넣어서 2차, 3차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1차, 2차, 여기가 3차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전압은 일단 입력은 얘하고 얘 입장에서 보면 입력은 1차에서 온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1차 전압을 구하는데 1차에다가 여기에다가 얼마야? 154를 주면 여기나 여기에 전압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지금 역률이 다 진상이기 때문에요. 이 전압보다 이 전압이 다 높게 나와요. 여기 있는 전압은 뭐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권선의 전압. 권선의 전압은 무슨 전압? 상전압. 마음속의 전압을 구해야 얘들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전압보다 이 전압이 크게 나올 것이다라는 건 알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가 전부 다 리액턴스가 다 있어요. 아까 구했죠? 1차에는 몇 퍼센트예요? 10%의 리액턴스가 있고 2차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가 있었고요. 3차는 얼마입니까? 3차는 아까 몇 퍼센트였어요? 3차는 7%의 리액턴스 강화가 있었어요. 그럼 전압 변동이 얼마씩 되나 보자고요. 전압 변동. 문제 중에 앞선 기술사 문제 같은 데서는 얘네들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요것만 구하라는 문제도 있어요. 요것만 구하라는 문제는 피우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다 놓고 할 때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 변동은 어떻게 구하냐? 전압 변동은 어떻게 했어요? 2차 전격분의 변압기는 2차 무브와 마이너스 2차 전격 곱하기 100으로 해서 저항 강화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리액턴스 강화로 했어요. 이때 항상 플러스면 지상, 마이너스면 진상이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해보자고요. 1차 측 전압 변동률, 2차 측 전압 변동률, 3차 측 전압 변동률이에요. 그럼 1차 측의 전압 변동률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1차 측. 1차 측은요, 1차 측이고 2차 측이고 3차 측이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보세요. 다 퍼센트 리액턴스로 조여져 있지. 주어지지 않은 조건을 무시하자니까 야 그래도 다행이다, 편하다. 이쪽은 없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다 여기도 진상, 여기도 진상, 여기도 진상이면 뭐야? 이거 무조건 마이너스겠구나. 전압 변동률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Q에 사인 세타하면 된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는 1차 측은 그죠? 퍼센트이면 몇 퍼센트였어요? 10%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이고요. 사인인데 역률은 얼마나 했어요? 진상 0.9였죠? 제가 다 저기다 적어놨어요. 제곱해서 계산하니까 얼마냐면 마이너스 4.36%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돼요? 2차 측은 퍼센트 미터가 마이너스 1%예요. 마이너스 앞에 있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된 거야. 거기다 곱하기. 역률은 좀 전에 구했죠? 0.6932였죠? 그래서 루트 1 마이너스 0.6932의 제곱이었어요.
2번에서 했었습니다. 69.32%였어요. 그래서 0.72%예요. 이해 됐습니까? 세 번째예요. 마이너스 얘는 뭐야? 얘는 7%고요. 얘는 역률이 얼마야? 주목. 역률이 얼마? 0이니까 사인 세트하면 코사인이 0이면 사인은 1이죠? 맞아요? 할 필요도 없네. 마이너스 7%였습니다. 전압 변동이 이렇다는 거예요. 전압 변동이. 야, 그래서 이건 참 진짜 그저 너무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원래 여기다 전압을 걸면 얘가 오면서 리액턴스가 있다는 건 전압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전압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1차 측 보니까 뭐야? 아, 1차 측이 진상이야. 전압이 어떻게 돼요? 상승돼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E1이라고 하는 이 전압은 전압 변동률에다가 플러스 1분의 V1을 해버리면 이게 V1이니까 V1을 해버리면 전압 변동률에 대한 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거죠. 전압 변동률이 원래 뭐 예를 들어 5% 있으면 원래 있던 전압보다 1.05로 원래 전압 나누면 낮아져야지 맞는 건데 이거는 지금 반대라는 거예요. 자, 1 플러스 1차 축의 전압 변동 얼마야? 마이너스 그죠? 얼마야? 4.36%니까 1 마이너스 그죠? 0.0436에 154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얼마야? 161.02kV가 나온 거죠. 그럼 여기 전압이 지금 결정이 된 거예요. 얼마? 162.01kV로 결정이 된 겁니다.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뺄게요. 얘기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변압기에서는 에너지 전달을 뭐 대 뭐로 간다고요? 상대상. 아, 요 전압이 여기 걸리고 요 전압의 전압비를 계산하면 되겠죠? 일단 E2를 계산해 봅시다. E2는요, 잘 보세요. E2는 원래는 지금 전압 얼마야? 161.02가 됐지만 전압비는 154 대 66이에요. 그래서 전압비를 154 대 66을 계산했더니 69.01kV가 나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E3는 그럼 얼마예요? 161.02를 154 대 얼마야? 23으로 하면 그냥 됐을 거란 말이에요. 23으로 하니까 얼마나 나왔어요? 24.05kV가 된 거예요. 어디가요? 여기가 지금 69.01이고 여기가 얼마예요? 지금 24.05예요. 그럼 얘들도 그죠? 얘들도 실질적으로 그죠? 계산해 보면 뒤에 가는 전압이 얘에서 강화가 생길 테니까 전압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아니 에너지가 잘 보세요. 전압 변동이 있으면 여기다 걸고 여기다 하면 원래는 이상 변압기는 둘이 똑같겠지만 일반적으로 얘 걸어서 여기 리액터스 강화해서 얘가 이쪽이 더 크다는 거죠. 반대로 보세요. 일로 에너지 전달해서 여기면 일반적으로는 그 여기에다 전압강을 둬야 되니까 이쪽이 더 크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2차 측 성간 전압은 기본적으로 이쪽이 더 큰 게 맞는데 지금 잘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계속 얘기해요. 전부 진상이야. 전부 진상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내용이 뭐냐면 V2라고 하는 2차 전압은 1 플러스 입실론분의 E2를 해야 될 텐데 이번엔. 왜? 그래야 이 전압보다 이 전압이 더 낮아지는 거죠. 맞아요? 아, 금방 얘기했는데 아직도 또 모르면 어떡해. 아이 제발 좀 공부 기본 하세요. E1이고 여기가 E2로 이렇게 전달된다며요. 여기가 V2라 그랬어. 그럼 이 전압이 당연히 얘보다 크겠죠. 맞아요? 2차 측에서는 보란 말이야. 이 전압이 건너왔단 말이야. 번수비를 타고. 번수비만큼. 그런데 얘가 전압 강화가 있어서 뒤에 전압이 나오는 거니까 전압 강화 성분을 여기서 빼야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다 뭐라고 지금? 진상이야, 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어떻게 해요? 얘보다 얘가 더 크게 나온다고. 보세요. 1, 그죠? 마이너스 4, 얼마? 0.7이네요. 1 플러스 0.72%면 0.072가 됐겠죠? 거기에다가 69.01을 합니다. 여기 60.01이라 했어요. 했더니
50 그죠? 68.52kV가 나오는 거예요. 자, 주목. 전압 변동률이 플러스니까 당연히 이쪽이 크게 나오죠? 얘가 더 크잖아요. 지금 60.01인데 얘는 68.52예요. 요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V3 보시라고요. 1 플러스 입실론분의 E3에 보면 1 마이너스 된 거죠? 마이너스 7%. 0.07분의 2 전압 얼마요? 24.05를 하니까 얘가 얼마나가? 25.86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역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잘 보세요. 이 문제는 이걸 놓고 보면 항상 머릿속에 이거를 해야지만 얘기돼요. 변압기가 이렇게 있을 때 그냥 복원하는 유튜버들은 그런 거 얘기 못하지. 공부를 안 하니까. 잘 보세요. 1차 측 전압하고 1차 측의 유기기 전력, 2차 유기기 전력, 2차 전압이에요. 맞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항상 1차의 전압이 1차의 유기기 전력보다 크다. 어디에요? 실제 변압기에서는 이렇다. 왜? 가면서 전압 강화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럼 에너지 전달은 상대 상으로 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2차 측에 가서 보세요. V2하고 E2가 먼저 넘어간 게 E2니까 E2하고 V2면 당연히 여기서 전압 강화 생겨서 얘가 나올 테니까 빠져서 얘가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차 측도 마찬가지죠. 1차 측의 성간전압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걸 하나씩 분석을 해봅시다. 1차 측만 놓고 보자고. 1차 측만 놓고 볼게요. 여기에다가 154를 줬으면 당연히 이 전압, 이 원보다 얘가 더 크게 나와야 맞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얘가 뭐예요? 1차 측은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다 보니까 즉 진상이 많이 작용하니까 더 커진 거야 이쪽이. 그래서 이게 얼마야? 162.01kV가 나왔어요. 맞구나 이거는. 1차는. 반대편으로 돌려버리십시다. 2차는요. 이렇게 와서 E2를 먼저 구했어요. 얘랑 얘 갖고 비율로 해서 E2를 먼저 구했던 거예요. 얼마야? 69.01kV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V2보다 E2가 더 커야 되잖아. 그런데 2차 측은 보니까 얘가 더 커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전압 변동률마저 플러스야. 그럼 전압 변동률이 있다는 거잖아요. 빼야 되는 거죠. 빼버리니까 69.01보다 작은 68.12kV가 나오는 거고. 3차도 마찬가지예요. E3를 했더니 24.05kV인데 여기에 했던 이 V3라고 하는 전압은 원래는 얘보다 얘가 낮게 나와야 되잖아요. 얘가 더 낮아야 되는데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다 보니까 더 높게 나와야 답이 맞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구하라고 했던 겁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